지난 시간에 이제 그 고분자도 보면은 이제 결정성 고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가 있는데, 비결정성 고분자는 보통 이제 아모포스 폴리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고분자는 이제 크리스탈라인한 고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지만 이제 100% 크리스탈라인한 고분자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아모포스하고 크리스탈라인한 영역을 같이 갖고 있는 고분자를 우리들은 세마이 크리스탈라인 고분자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모포스 고분자는 이제 고분자가 마구잡이로 존재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이제 봉지라면을 이제 뜨거운 물에 넣고 이제 마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은 젓가락질로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막 휘저. 그런 고분자들이 전혀 질서가 없고 규칙적인 어떤 구조가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지? 요걸 우리들은 이제 아모포스한 상태 또는 글래시한 상태,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가 이제 결정을 이룰 때는 나름대로 이제 규칙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런 구조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어. 보통 이제 체인이 이제 폴딩이 접혀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의 고분자들은 주로 이렇게 프린지드 마이셀 이제 형태의 모델을 갖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폴딩이 접혀지고 조금 이제 질서를 갖다가 그다음에 또 한번 접혀지고, 한번 접혀지고 쭉 패킹되고 또 접혀지고 패킹되고, 이런 형태로 자라는 거는 이제 체인 폴딩. 그 다음에 체인 폴딩 현상에 있어서 라멜라 스트럭처를 형성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요 그림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정성이 예를 들어서 중요하느냐, 중요하지.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결정성 고분자들은 멜팅 포인트가 있고요. 비결정성 고분자들은 멜팅 포인트가 없고, 하지만은 이제 고분자 체인이 소프트닝, 부드러워지게 되는 그런 유리전이온도 TG라는 것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00% 결정성 고분자는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세마이 크리스탈한 고분자들은 TG와 TM을 같이 갖고 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열적 특성들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폴리스타이렌은 이제 결정성이 없어서 보통 이제 아모포스 폴리머에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T지만 존재하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 크리스탈라인한 이제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TG와 TM을 같이 갖고 있는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 고분자하고 비결정성 고분자는 광학 특성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들은 보통 투명도가 높아지고요. 반면에 이제 결정성 고분자는 불투명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섬유에 쓰이는 고분자들은 대부분이 다 결정성 고분자. 그래야지 이제 불투명도가 증가돼 갖고 우리 몸을 가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적 특성에 있어서도 이제 결정성 고분자들은 TM을 갖고 있고, 그럼 이제 TM을 중심으로 이제 멜팅 포인트보다 낮은 그 위치에서는 질서,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보이고, 한편 이제 TM 이상에서는 결정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비결정성이 돼버리고 질서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한편 이제 아모포스한 고분자 또는 결정성 고분자 중에서도 아모포스한 리전이 이제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아모포스한 리전은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이제 딱딱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온도가 바로 그래스 트랜지션 템퍼러처, 유리 전이 온도라고 지난번에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TM, 보통 이제 M 서브스크립트에 들어간 거는 멜팅 템퍼러처, TG 하면은 이제 서브스크립트에 G가 있는 거는 바로 유리, 글래스를 의미하는데, 글래스 트랜지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분자를 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보일링 포인트라든지 멜팅 포인트 그 정도의 페이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를 배웠겠지만 고분자에 있어서는 특별히 아모포스한 고분자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마이 크리스탈라인한 고분자도 아모포스한 리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TG가 또 이제 고분자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examples of amorphous polymer. 근데 비결정성 고분자에 뭐가 있나요?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들은 이제 아크릴이라든지 또는 폴리스타이렌 이렇게 두 가지를 댑니다. 아크릴도 종류가 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범용적인 PMMA, 폴리메칠 메사아크릴레이트니까 보통 이제 아모포스한 고분자 두 개 대라 그러면은 보통 폴리스타이렌하고 PMMA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스타이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야쿠르트병 지난번에 한번 갖고 왔죠. CD 케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야쿠르트병 약간 투명하지.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타이렌이 투명하면서 TG를 갖고 있는 아모포스 고분자에 이제 폴리스타이렌이 들어가고요. PMMA는 여러분들 이제 초기에는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초기에 쓰였던 안경 재료입니다. PMMA.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지 이제 유리 안경 알을 이제 플라스틱 안경 알로 이제 대체한 거 보니까 그렇지 투명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대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MM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택트 렌즈에도 하드 렌즈가 있고 소프트 렌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드 렌즈에는 초기에 PMMA가 사용됐고 지금은 뭐 불 속에 또는 실리콘계에 또 더 좋은 특성의 하드 렌즈가 있지만 하여튼 뭐 당연히 이제 그렇지 유리 안경 유리라든지 그리고 컨택트 렌즈는 당연히 투명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재료 그걸로 이제 머릿속에 염두를 두면은 아모포스한 고분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결정성 고분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섬유에 쓰일 수 있는 고분자들은 대부분 결정성 고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섬유 종류하면 뭐 4대 섬유 하게 되면은 뭐 이제 폴리에스테르 섬유, 나일론 섬유, 뭐 스판덱스와 같은 폴리우레탄 섬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섬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 결정성을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보면은 페트라든지 PET,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도 하이덴스 폴리에틸렌, 로덴스 폴리에틸렌 종류가 있지만 전부 다 멜팅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결정성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예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분자 쪽에서는 결정성이 중요하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성 때문에 일단 덴시티가 달라지고요. 앞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 일단 덴시티가 높은 폴리에틸렌, 덴시티가 낮은 폴리에틸렌. 결과적으로 결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덴시티도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프로퍼티. 그러니까 플라스틱 고분자에서도 이제 열적 성질이 어떤 것들은 TM이 낮고 어떤 것들은 TM이 높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결정성 때문에 관련됩니다. 참고로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멜팅 포인트가 140도 정도 되는데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한 100에서 11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차이예요. 2, 30도 정도 되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결정성이 높은 것들은 이제 좀 멜팅 포인트가 높고 결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멜팅 포인트가 좀 낮게 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폴리머가 전부 다 안경 유리알이 될 수가 없어요. 안경 유리알은 반드시 아주 투명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성이 있는 재료들은 뿌옇기 때문에 안경에 쓰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결정성 고분자들이 주로 이렇게 안경 유리알에 쓰일 만큼 옵티컬 프로퍼티에 있어서 트랜스페런시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뭐 그런 것들 내용을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 이제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타이렌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폴리에틸렌은 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결정성 고분자에 보통 예를 들 때 이제 나일론도 있고 또는 뭐 폴리에스터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일론 보통 이제 나일론이 이제 상품명이고 원래는 풀 네임은 이제 폴리아마이드입니다. 근데 나일론에는 이제 나일론 더블 6하고 나일론 스틱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그림은 이제 나일론 더블 식스의 화학 구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일론 더블 식스는 아디픽 애시드하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그 두 가지 물질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아디픽 애시드도 카본이 6개, 그 다음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민도 카본이 6개. 그래서 이제 카본 6개인 아디픽 애시드와 카본 6개인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써서 만들었다 그래갖고 나일론 더블 식스가 이렇게 명명이 된 거예요. 요건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겠구만. 아디픽 애시드는 이제 가운데에 CH2가 4개 있고 양쪽에 COH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들이 이제 아디픽 애시드 보통 AA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카본이 보면 가운데 카본 4개 있죠? 양쪽에 하나 또 하나. 그래서 전체는 카본 넘버가 6입니다. 요거하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가운데에는 메틸렌이 6개 있고요. 양쪽에 아민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카본 넘버가 6개. 요거는 이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HMTA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양쪽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그죠 남자선 2개, 여자선 2개 요렇게 해서 요거는 AA하고 BB가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모노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요거 2개가 만나갖고 약간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한 분자가 빠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더블 식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구조에 이제 폴리머 그러니까 고분자의 백본에 이와 같이 아마이드 결합이 있게 돼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그 PET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고분자 백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스터가 있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아마이드인데 고분자 백본에 아마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분자 백본에도 이렇게 고분자들이 이제 겹쳐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H 있죠? 그다음에 요 H가 요 아마이드의 H가 또 다른 아마이드의 요 옥시전하고 인터액션을 해요. 그죠? 요걸 우리들은 유기화학에서 보면은 하이드로겐 본드,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결합 힘이 아주 세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참고로 우리들은 이제 주로 유기화학에서도 보면 이제 폴리아마이드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걸 또 펩타이드란 말도 많이 써요. 하여튼 뭐 펩타이드건 뭐 아마이드건 일단은 뭐 같은 화학 결합인데 CONH.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이제 펩타이드 본드로 되어 있지만 아마이드 결합이 바로 CONH고요. NH의 요거가 고분자 체인의 아마이드의 옥시전하고 결합. 요게 바로 이제 수소 결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결합 때문에 또 이제 결정성이 또 이제 향상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폴리스타이렌하고 폴리에틸렌, 나일론 요쪽으로 갈수록 약간 결정성이 증가하고요. 서로 다른 고분자 중에서 요쪽으로 갈수록 비결정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폴리스타이렌부터 볼게요. 야쿠르트병 재료. 일단은 일반적인 폴리스타이렌은 비결정성이에요. 보통 그래서 TG가 한 95도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갖고는 TM이 표시되어 있는 폴리스타이렌인데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아하 결정성 폴리스타이렌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따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는 TG가 95도. 요거는 일단은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폴리스타이렌의 뭐 여러 응용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쓰일 수가 있는 건 컵라면 용기인데 컵라면 용기에 쓰일 수 있을 정도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거에 견디는 고분자를 쓸 수밖에 없죠. TG가 낮은 것들은 그 뜨거운 물에 견디지 못합니다. PET 같은 경우는 TG가 70도인데 70도인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 집어넣으면 허물어져요. 그죠? 근데 이제 폴리스타이렌 TG가 95도죠. 꽤 높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TG가 그렇게 95도 정도는 돼야지 끓는 물을 붓더라도 그 용기가 흐물어지지 않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하여튼 결정성, 비결정성, 그 다음에 열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매치해야지 고분자를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여러분들 닭발 먹을 때 쓰는 그 뭐지? 일회용 그죠? 그죠? 피 장갑 폴리에틸렌. 그런 것들 보면은 TG가 많아서 78도씨. 그 다음에 TM이 100도씨.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LDP를 얘기하는데 TG가 많아서 78도씨.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TG가 이렇게 낮으니까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지 자체가. 형태 안정성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도 100도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거는 이제 그다지 세지 않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LDP이고 반면에 이제 HDP는 멜팅 포인트가 이제 한 100도보다 더 높은 한 140도까지 그렇게 이제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이제 TG가 한 50도씩. 나일론은 TG가 좀 PET가 페트가 한 70에서 75도인데 나일론은 TG가 한 50도씨 정도 되고 그다음에 TM은 이제 250도. 그러니까 TM은 어느 정도 높지만 TG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학생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한테 좀 배웠을 거예요. 나일론 스타킹 같은 거 이제 그거 한번 빨 때 보면은 그래도 나일론 스타킹 한 번만 신고 버리면은 좀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일론 스타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빨아야 되는데 뜨거운 물 넣는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습관적으로 나일론 스타킹 같은 거는 찬물에다가 슬슬슬 이렇게 비벼서 하지. 그지?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신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 그러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 TG가 50도여갖고 딱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답을 해야 돼. 어렸을 때 내 딸이 이제 막 고등학교 때인가 집에서 그렇게 이제 손빨래를 하더라고. 화장실에서. 그래서 내 딸아, 그거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왜 손으로 빨고 그래? 그랬더니 내 딸이 나한테 아빠, 스타킹은 이렇게 찬물에다가 손빨래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몰라? 교수라면서. 에라이, 아빠는 알고, 내가 고분자 교수인데 그걸 모르겠어? 아빠는 알면서도 한번 떠보는 거지. 혹시. 내 딸은 문과에 갖고 재미가 없어. 너희들은 딱 보면 이게 얘기가 되잖아. 그 TG가 50도니까 딱 되는. 내 딸은 문과라고. 죄송합니다. 녹화되고 있죠. 그렇다고 제가 문과 학생들을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재밌지, 그지, 얘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지? 자, 다른 것도 얘기해줄까? 또 어렸을 때 내 딸이 엄마 도와준다고 집에서 이제 김장한다고 이제 소금물에다가 이제 배추 넣고 이제 뭐 그런 걸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내 딸 지나가길래 내 딸이 거기 있길래 엄마 도와준다고 옆에 있어서 내 딸아, 너 지금 뭐 하니? 그랬더니 아빠 보면 몰라? 이거 지금 저 김장하기 전에 이 배추를 숨을 죽여야 돼. 그래서 참나 숨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문과 애들은 그걸 숨을 죽인다고 표현을 하구나. 우리 쪽에서는 삼투압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배추를 이제 소금물에 집어넣으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배추 안에는 세포벽이 있잖아. 식물 세포벽을. 식물 세포벽이 반투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이 확 빠져나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배추의 부피가 어떻게 돼? 조금 줄어드는 거지. 근데 이제 또 문과란 말 함부로 하면 돼. 또 문과 측에서는 그걸 숨을 죽인다. 그래서 에휴,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내 딸이 또 묻는 거야. 아빠는 또 교수라면서 그것도 몰라. 그래서 미치겠다. 속으로는 내가 그걸 삼투압 현상도 이해하는데 참 그렇단다. 가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공학 쪽을 하거든. 우리가 더 조금 재밌지 않니? 그 원리를 깨닫지 않아. 문과 애들은 여전히 왜 찬물에다가 손빨래 해야 되는지 모를걸?
야, 너 친구 있으면 꼭 가르쳐줘라. 근데 걔네들한테 TG 설명하는데 또 오래 걸려. 야, 문과 애들한테 유리전형도 TG. 그럴 때는 꼭 내가 너희들 가르쳤을 때 뭘로 가르쳤니? 껌을 항상, 껌을 예를 들면 되는 거야, 껌. 껌을 해갖고, 껌이 멜팅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근데 걔네들은 모르지. 껌을 입안에다 집어넣어도 껌이 막 부드러워지는 거를, 야, 이거 녹는 건가? 문과 친구 있지? 아, 나도 문과 친구 있는데 얘기가 안 통할 때가 많아. 걔네들 일단 말이 많아. 아닙니다. 이것도 걔네들도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과 친구들, 문과 친구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친구들을 만나갖고 대화하면 또 재밌는 겁니다. Anyway,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성 재료도 있고 비결정성 재료도 있고 적재적소에 우리들은 그 재료들을 이제 대비를 시켜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결정성은 또 이제 광학 특성하고 이제 또 연결되기 때문에 비결정성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이 높아질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약간 반투명도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죠? 가끔은 그러니까 빛이 투가 되고 빛이 이제 그걸 적당히 조절할 때가 필요해요. 여성들은, 남자는 모르지? 남학생 시스루 옷이라고 알아? 시스루? 네 어떻게 알지? 여자들은 알지. 그러니까 옷들도 보면 약간 보일랑 말랑, 그 시스루.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거든. 완전히 안 보이게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옷 같은 경우도 약간 반투명 비슷하게 보일랑 말랑, 뭐 야시시하게 만드는 옷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물건 만들 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투명도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CD 케이스, 보통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일단은 또 불투명도가 증가했고 약간 밀크 상태와 같이 뿌옇게도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또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가 이제 폴리에틸렌이고, 왜냐하면 C하고 H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단순한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폴리에틸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A하고 MAO는 뭐 특수한 촉매인데 요거는 빼버리고,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 때 그냥 리니어하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를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죠. 요거는 지금 에칠 브랜치, 조금 짧은 브랜치지만 핵실 브랜치와 같이 카본이 6개인 비교적 약간 긴 브랜치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브랜치도 길고 짧은 거를 동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에칠 브랜치 또는 핵실 브랜치, 약간 규칙적인 이제 그 사이즈를 갖고 있는 브랜치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치가 없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도 있지만 브랜치를 조절한 브랜치드 폴리에틸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종류가 기본적으로 3가지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밖에도 폴리에틸렌도 종류가 조금 많아지는데, 초급 단계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HDP, LLDP, 그 다음에 LDP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식적으로 리니어한 폴리에틸렌, 요거는 이제 브랜치가 없죠. 털이 없는 거지. 하지만 이제 브랜치드 폴리머 같은 거는 기본 메인 백본에 이렇게 브랜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치도 보면 이렇게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고 좀 더 복잡한 이제 브랜치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조절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가 예를 들어서 없으면은 보통 이제 폴리에틸렌은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거는 보통 체인 폴딩도 잘 되고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패킹도 잘 돼서 보통 이제 폴리에틸렌은 라멜라 구조를 많이 형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브랜치가 달리면 패킹하는데 이제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브랜치가 있으면
패킹 이피션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 이제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일단 하이 덴시티, 로 덴시티, 그 다음에 리니어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브랜치의 유무에 따라 갖고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브랜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형 고분자죠. 대나무와 같이 일직선으로 자란 그런 고분자가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이제 브랜치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들은 고분자 체인의 브랜치를 길고 짧고 긴 거 마구잡이로 집어넣기도 할 수가 있지만 브랜치를 집어넣을 때 규칙적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그죠? 요거는 약간 마구잡이식 브랜치, 요거는 약간 나름대로 규칙적인 브랜치 두 가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브랜치를 길고 짧은 거 더 마구잡이로 집어넣게 되면은 결정성을 확 떨어뜨려요. 하지만 이제 규칙적인 브랜치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보다는 약간 결정성이 높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요렇게 된 거를 우리들은 LDP, 요거는 이제 LLDP, 리니어 로 덴시티 폴리에틸렌. 그래서 요거는 이제 LDP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요 LLDP는 브랜치가 있긴 있는데 조금 규칙적인 브랜치, 레귤러 브랜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P는 이레귤러, 약간 불규칙한 이제 브랜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브랜치가 없으니까 거의 패킹이 좋죠. 요거는 이제 고분자로 따지면 요런 상태니까 이렇게 패킹이 좋죠. 근데 브랜치가 있다는 소리는 요렇게 요것과 브랜칭이고 요게 브랜칭이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패킹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패킹 이피션시가 떨어지지. 브랜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패킹이 아주 더 밀도 있게 아주 패킹이 잘 된다. 덴스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됐고요. LDP는 이제 패킹이 약간 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LLDP는 요거의 중간이다. in betwee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들어올 겁니다. 패킹이 잘 된 놈은 아주 밀착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덴시티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덴시티가 0.94. 하지만 이제 로 덴시티는 0.91. 요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중에서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0.94하고 0.91은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LDP는 요거의 중간, in between. 요거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타, 요거는 이제 점도인데요. 이제 고분자를 가공하려고 그러면 멜트를 시킨 다음에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멜트 특성도 이제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이제 점도가 가장 높고 멜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LDP는 이제 왜냐면 그 패킹 자체가 루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도도 이제 조금 낮은 편일 수밖에 없지. 로. 그 다음에 이제 LLDP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가공성은 역시 밀도가 높은 게 가공성이 제일 어렵고 약간 루스하게 되어 있는 거가 더 이지하고 LLDP는 이제 in between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HDP, LDP, LLDP가 다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버라이어티한 이제 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LDP 같은 경우는 물성이 이제 제일 안 좋죠. 요구에서 어떤 열적 특성이라든지 기계적 물성은 안 좋지만 그 대신에 디스포저블에 유리하죠. 한 번 쓰고 버릴 정도. 이거 이제 일회용 장갑. 닭발 먹을 때 잠깐 쓰고 이제 버리는 정도. 그럴 때는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이 제일 적은 거기 때문에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찹병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케찹병 같은 경우에 이제 케찹병이라든지 마요네즈 병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보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액체이기 때문에 계면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계면을 봐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케찹병 같은 경우는 꽉 누르면은 쭉 힘 적게 들이면서 딱 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는 이제 요 LDP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LLDP 같은 거는 이제 쓰레기 백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가장 우리가 창피할 때가 플라스틱 백에다가 물건 넣고 가는데 그게 찢어져 갖고 흐트러져 버리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쓰레기 백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물성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값이 싼 LDP로도 만들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금방 이제 파손돼 갖고 그냥 망신 나갈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LDP에 준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한 급 올린 거가 바로 이제 LLDP로 예를 들어서 이해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요거보다 조금 높아서 조금 요거보다 요게 이제 하품이라고 하면 요걸 한 중품 정도 되는 P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LLDP 필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촌에서 쓰이는 그런 필름들,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백 요런 용도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LDP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 HDP는 이제 결정성이 이제 폴리에틸렌 중에서는 가장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결정성이 높아서 투명도는 떨어져서 보통 한 반투명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기계적 열정 물성은 훨씬 요것들보다는 좋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프에서도 보면은 이제 약간 내구성 있는 파이프 할 때 보면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병 같은 경우에 조금 단단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HDP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LDP, LLDP, HDP, 또 XLP라고 하는데 요거는 크로스 링크된 폴리에틸렌. 약간 가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교를 시킨 폴리에틸렌은 고분자 체인과 체인이 크로스 링크, 가교가 일어나고 물성이 아주 더블 또는 따따블로 이렇게 확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폴리에틸렌 이것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싸구려 닭발 먹을 때 쓰는 일회용에 딱 적합한 거. 이건 당연히 LDP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제 물건, 그러니까 음식 남은 거 또는 뭐 순대나 떡볶이 포장할 때 PVC 랩을 사용했는데 PVC에는 이제 가소제라고 하는 그런 좀 첨가제가 있다 보니까 좀 환경 논자들이 막 그죠 퇴출을 시키고자 해갖고 PVC 랩이 조금 이제 퇴출됐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PVC 랩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폴리에틸렌 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순대나 떡볶이 포장할 때 그 뭐 씌우잖아. 또는 짜장면 같은 거 씌울 때 그거 전부 다 폴리에틸렌 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소비자가 그 안에 내용물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떡볶이가 들었는지 또는 뭐 순대가 들었는지 그래도 내용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HDP가 아니라 뭐겠어요? LDP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그죠? 요거는 이제 고내구성의 파이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액체가 왔다 갔다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10년, 20년도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일단 특성이 좋은 HDP로 가야 되겠지, 그죠? 요걸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중에서도 약간 공업용 어떤 부품으로 쓰일 때는 물성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제 크로스 링크된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도 보면 완전히 뿌연 용기가 있고 약간은 속을 보일 수 있는 약간 투명한 용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요런 용기는 속이 잘 안 보여. 요거는 약간 우유빛깔 같이 예를 들어서 약간 밀키 상태가 돼갖고 요거는 좀 안에를 좀 가려주는 효과를 할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표백제 같은 경우, 그죠? 집에서 보면 뭐 표백제, 유한 락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락스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소비자가 그거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통 유한 락스 플라스틱 병 보면은 불투명하지, 그지? 그게 내용물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냥 소비자가 흔들어 보고 감을 잡지 굳이 그 액체 레벨을 볼 필요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유한 락스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보더라도 유한 락스는 독한 케미칼이란 말이야. 그지? 나름대로 케미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성이 좋은 HDP로 담아야지. LDP는 또 물성이 약해서 좀 약하다, 내화학성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HDP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케미칼들, 그렇게 이제 내약품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액체를 담았을 때 액체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 레벨이 필요할 때는
또 투명한 LDP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HDP가 정답이다, LDP가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 이런 종류가 있으니 적재적소에 그렇게 고분자를 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에틸렌이거든요. 요거는 에틸렌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필렌,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타이렌인데, 일단은 요거는 에틸렌인데, 근데 에틸렌하고 프로필렌 또는 에틸렌하고 요 스타이렌을 비교해 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뭐가 다르지? 물론 화학 구조도 다르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한쪽에 메칠이라고 하는 관능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벤젠이라고 관능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표현할 때 보면 요거는 대가리가 있네, 헤드가 있네, 머리가 있네, 또 요쪽은 꼬리가 있네, 테일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보면 이제 헤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헤드 테일로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요 물질이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물질을 잡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요게 헤드잖아. 그 다음에 요게 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요게 헤드고 요게 테일인데, 요 스타이렌하고 손을 잡더라도 여기 헤드가 요 테일을 잡는 헤드 투 테일로 잡는 방식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또 어떻게 잡아? 요거는 이제 헤드고, 요거는 또 헤드고, 헤드와 헤드가 손을 잡는 헤드 투 헤드 방식, 또는 꼬리가 꼬리를 잡는 테일 투 테일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화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다 아이소모예요. 쫓아오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을 잡자 그래도, 아까 너 무슨 영이라고 그랬지? 너 무슨 영이라고 그랬지? 앞에는 이름이 뭐라? 지영이야? 야, 너하고 나하고는 뭔가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인연을 따지면은 난 진영에서 니은만 빼면 돼. 그럼 여기 지영이랑 이제 진영이랑 지영이 이제 손잡고 걸어가자 그러면, 야, 우리 손잡고 걸어갈까 하면 당연히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럼 얘까지도 해갖고, 야, 우리 같이 셋이서 손잡고 걸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잡고 걸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당연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머리라고 하는 대가리가 있는 이유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어? 꼬리가 있단 말이야. 즉 우리가 이제 손잡고 걸어갈 때, 야, 우리 손잡고 셋이서 손잡고 걸어가자 이렇게 걸어간다는 소리는 헤드를 전부 다 앞으로 향하고 걸어가게 되는 거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지. 인간도 그렇게 걸어가지. 야,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 할 때는 헤드를 정면으로 하고 꼬리는 뒤로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방식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데, 저기 저 스타이렌이나 프로필렌에 있는 저 헤드 저놈들도 그렇게 걸어가겠느냐. 걔네들도 대가리를 앞으로 향하고 손을 잡을까? 아니면 걔네들은 이런단 말이지. 이렇게 자꾸 걸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얘는 대가리를 앞으로 향하고 있지만 또 나는 대가리를 일로 가고 이렇게 자꾸 가기도 하고, 또는 또 얘 옆에 또 손잡는 사람은 또 대가리를 또 뒤로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자꾸 걸어갈 수도 있지만, 대가리를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여기는 대가리 앞, 나는 대가리는 뒤, 옆에는 대가리 앞, 그 옆에는 대가리 뒤,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걸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요거 지금 그걸 표시한 거야. 여기서 지금 뭐 요거건 또는 요거를 볼 때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대가리로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메칠기 또는 벤젠기를 보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대가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헤드가 한쪽 방향으로 다 위치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지. 요거는 대가리가 어떻게 돼? 머리가 하나는 요쪽 방향, 옆에는 요쪽, 이렇게 교대로 가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마구잡이로 존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요거는 이제 스타일행 같은 경우에 지금 그걸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보통 유기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아이소모 관계인데, 요거는 또 이제 유기학에서 그냥 아이소모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고분자 쪽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요런 구조가 이 고분자에서도 이제 생길 경우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딱 그 고분자 화학자가 딱 정의를 했어. 이렇게 머리가 마구잡이로 있는 경우에 요건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이제 배열된 상태인데, 요거를 에이탁틱이라고 얘기해. 에이탁틱. 한국식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탁틱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지금 머리가 딱 한쪽 방향을 다 향하고 있을 때 요거를 아이소탁틱 또는 한국식으로는 이소탁틱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머리가 하나는 앞에 또 다른 옆에 이제 머리는 뒤로 그렇게 교대로 가는 거를 신교탁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폴리스타렌도 종류가 구체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화학 구조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즉, 에이탁틱 폴리스타이렌, 신도탁틱 폴리스타이렌, 그 다음에 아이소탁틱 폴리스타이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폴리스타이렌도. 근데 이제 에이탁틱 폴리스타이렌은 구조가 이제 규칙성이 없고, 이런 것들은 주로 비결정성을 선호해. 근데 이제 신도탁틱이라든지 아이소탁틱 같은 경우에서는 결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멜팅 포인트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기억해? 폴리스타렌도 보면 어떤 거는 T지만 존재하는 비결정성 폴리스타렌도 있는 반면에 TM을 갖고 있는 결정성 폴리스타이렌도 있다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손잡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지? 요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화학 모델에 있어서 머리가 한쪽에 있는 아이소탁틱, 요거는 앞에, 요거는 뒤쪽에, 앞에, 뒤쪽에 있는 신도탁틱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도탁틱 폴리스타이렌은 매우 크리스탈라인, 아주 결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멜팅 포인트가 존재하지, TM이 245. 하지만 이제 에이탁틱 폴리스타이렌은 완전히 아모포스예요. 비결정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TM은 없고 T지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앞으로 이제 폴리스타이렌도 멜팅 포인트를 갖고 있는 폴리스타이렌,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신도탁틱 또는 아이소탁틱 폴리스타이렌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고분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고분자에는 또 이제 기계적인 물성도 다르고, 또 고분자에는 이제 열적 특성, 화학적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고분자 중에서 폴리스타이렌에서 여기서 일단은 TG가 한 95도인 아모포러스 폴리스타이렌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고, 요건 내가 좀 TM을 약간 지워놓은 상태. 이제 폴리스타이렌은 결정성 폴리스타이렌도 있지만 주로 이제 비결정성 폴리스타이렌이 일반적으로 파퓰러한 폴리스타이렌이니까 요걸 예시를 놓고, 요거는 이제 LDP를 놓은 거죠. LDP는 이제 TG가 마이너스 78도씨, 그 다음에 이제 멜팅 포인트는 한 100도 정도 이렇게 하고, 포리프로필렌은 이제 내가 한번 얘기했죠. 마스크 재료, 예를 들어서 마스크 재료에 예를 들어서 쓰이는 거.
폴리에틸렌은 TG가 많아서 70도씨인데 요거는 TG가 많아서 10도씨입니다. 폴리에틸렌보다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가 173도예요. 요 폴리에틸렌은 멜팅 포인트가 100도인데 요거는 멜팅 포인트가 173도입니다. 엄청 높은 거죠. 여러분들 만일 뭐 집에서건 뭐건 중국집에서 짬뽕 시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중국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배달시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짬뽕을 배달시킬 때가 있을 텐데 짜장면하고 짬뽕을 담는 그릇이 똑같을까 이거야. 근데 이제 짜장면은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오겠지만 짬뽕은 아주 팔팔 끓인 물을 해갖고 아마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아갖고 이제 배달될 거예요. 그 짬뽕 담는 용기가 뭘까? 지역량? 그렇지. 아우 그 어려운 거 어떻게 맞췄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구분하면 되는구나. PP.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요 PP로 만든 컵에다가도 PP를 갖고도 컵라면 용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왜? 이것도 이제 173도까지 예를 들어서 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컵라면 용기는 TG가 95도면서 안에 거품을 집어넣을 수 있는 폴리스타일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분자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하지만 고분자의 성질, 또 광학적인 특성, 열적 특성, 기계적 특성을 다 맞춰서 딱 적재적소에 쓰는 거가 가장 좋은 거죠. 요거서는 지금 어떤 거가 제일 좋느냐? 예를 들어서 디스포저블 슈린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역량 디스포저블 일회용 주사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분명히 백신 맞았거든. 그거에는 어느 게 좋아요? PP야. 조금 전에 PP야. 그러니까 디스포저블 슈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주사약을 담을 정도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내열 특성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 PP가 희한해. PP는 박테리아나 세균이 잘 안 달라붙어. 이거 희한해.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박테리아나 세균들도 잘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이 있고 잘 오염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지역량 그래서 마스크의 재료도 PP가 가장 좋은 건가? 이렇게 연관시켜도 돼. 그래서 이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내열 특성하고 상관없어. 하지만 PP 자체가 나름대로 약간 투명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균 특성도 있단다. 그 다음에 요거는 Food Container for Refrigerator. 요거는 어느 게 좋을까? 요거는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푸드 용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푸드를 담는 용기인데 요거는 냉장고지 냉장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어느 게 좋을까? 지역량.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 이거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 껌의 상태를 한번 봐. 여름에 껌을 샀을 때는 껌이 약간 끈적끈적할 정도로 부드러워지는데 우리 겨울에 되면은 온도가 추운 겨울은 많아서 한 20-30도까지 내려가잖아. 그럴 때는 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딱딱해지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도 냉장실에 넣어야 될 거, 냉동실에 넣어야 될 거, 그런 것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지역량 혹시 어렸을 때 콜라 캔이라든지 사이다 캔 잘못해서 냉동실에 넣어갖고 거기서 폭발이 돼갖고 한번 조진 적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혼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콜라 캔 같은 거 함부로 흔들고 가다가 이제 따먹다가 그냥 확 이래갖고 옷에 다 튀기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재료 물건 같은 경우도 요거는 냉장실에 들어가야 돼. 요거는 냉동실에 들어가야 돼. 그 구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음식을 담는 어떤 컨테이너도 냉장실에 들어갈 거, 냉동실에 들어갈 거, 용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열적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제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야.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가 있고,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절대로, 금속 재료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자유전자가 많은 것들을 한 번 넣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도 버티는 게 있고 전자레인지에 못 버티는 거가 있는데, 폴리에스터도 보면 PET가 있고 PBT가 있는데, PET는 전자레인지에서 한번 돌리면 조집니다. 즉 물성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는 PET 말고 PBT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내용이야. 푸드 컨테이너 포 리프리저레이터. 냉장실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는, 냉장실에 집어넣어도 그 고분자의 어떤 열적 특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거. 그러려 그러면 TG가 어떤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지. TG가 많아서 78도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지영양 어머니가 집에서 그 토마토 케첩이나 마요네즈 어디에 보관해? 냉장실이지, 그치? 그게 바로 그 이유야. 바깥쪽에 놓으면 또 약간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토마토 케첩이나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 같은 거는 폴리에틸렌으로 된 그 컨테이너에 담아갖고 냉장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냉장실에 집어있는 거 빼내더라도 짜더라도 잘 짜질 거야 돼. 그거는 TG가 낮아서 그래. 야, 이거 생활의 상처가 아니니? 지영이냐? 야, 너 저 문과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줘. 문과 친구들이 모를 거야. 얘네들을 보고 걔네들이 뭐 아냐? 이러면 또 걔네들 또 무시하지. 이런 거 다 생활했지. CD 케이스는? CD 케이스. 아니, 이거 대충해서 찍는 건데 이것도 못 찍냐? 하나 찍어. 이건 뭐 시험, 중간고사 채점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CD 케이스는 뭐야? 요거는 CD 케이스는 그래도 파손의 위험이 있잖아. 조금은 딱딱하게 해야지, CD 케이스. 그렇지? 또 이제 보유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펜은 약간 결정성이 높아갖고 약간 뿌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투명도가 높아야 되거든. 완전히 100% 아모포러스한 고분자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요게 폴리스타일이 CD 케이스에 딱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PSA 약간 점착 필름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 요런 거에는 이제 폴리프로필렌이 좀 좋고, 아티피셜 조인트 여기에 좋은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가고 혹시 요 안에 뼈가 이제 부스러진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제 티타늄 합금 같은 것도 집어넣었지만 고분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티피셜 조인트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재료쟁이들은 고분자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용도에 이렇게 씁니다. 꺼내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학생들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딴 애들은 지금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중간고사 또 날씨가 좋아서 어디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요거는 전부 다 안경알 재료. 안경알 재료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안경알 재료는 일단 자네 저 안경알은 유리인가 플라스틱인가? 자, 땅바닥에 던져. 깨지면은 유리. 안 깨지면은 플라스틱이야. 안 깨져? 그래? 플라스틱이야? 그래. 나한테 고분자를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유리 안경 쓰지 말고 플라스틱 렌즈 안경을 쓰거라.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들은 이제 고분자를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남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 고분자의 성장은 항상 다른 재료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 경쟁하면서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는데 3대 재료 하면 그래도 메탈, 세라믹, 보통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나무도 있지만은 나무는 좀 제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쪽에서는 세라믹, 유리는 세라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세라믹.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야 뭐 투명한 거, 야 뭐 유리만 투명하냐? 우리 고분자 중에서도 투명한 제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대표적인 거가 이제 아크릴 고분자인데 아크릴 고분자의 대표적인 PMMA, 폴리메치 메사아크릴레이트, 그 다음에 PC라는 것도 있죠. 지역량, PC가 퍼스널 컴퓨터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고분자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PMMA, PC. 보통 또 이제 운동 선수들도 눈 나쁜 사람들 뭐 써야 되잖아. 뭐 스포츠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PC가 또 이제 운동 선수들은 몸싸움하고 그래갖고 이게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PMMA 갖고는 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PC 고글은 PC 고글래. 이거는 이제 PC는 이제 그러니까 유리 안경알이건 이런 거가 한번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라갖고 안경알이 깨졌어. 그때 이제 파편이 터져갖고 눈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유리는 뭐냐면은 유리에 대해서 우리가 야 유리 안경이 좋아 아니면 플라스틱 안경이 좋아. 물론 뭐 유리 안경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볼 때 보면 야 유리는 깨지면 파편이 튀어. 하지만 플라스틱은 파편이 튀지가 않지. 그 대신 찢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파편이 튀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항상 플라스틱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이제 지상에서 쓰이는 자동차라든지 뭐 버스 여전히 유리로 된 창문 도어를 갖고 있지만 비행기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해야 돼. 비행기 저기 위에 예를 들어서 거기 비행기도 그 유리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비행기에 그 유리창 한번 톡톡톡 떼봐. 요거 플라스틱이구나. 거기서 만약 저 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새나 뭐 이렇게 뭐 맞아갖고 유리가 만약 깨지면은 절대 안 되겠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투명한 고분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투명한 고분자의 폴리스타이렌 TG 한 95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TG까지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죠. 고분자에서. 근데 PMMA 폴리메칠 메사아크릴레이트 일단은 요거는 한 114도 정도, 100도에서 114도 정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의 화학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로 이제 렉산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유명해서 렉산 브랜드 이름도 여기 같이 가져놓고요. 그 다음에 TG가 요거는 145도.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요거는 TG만 보면 95도, TG가 114도, TG가 145도. 이렇게 돼. 요 세 개는 다 투명한 고분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오는 거지. 지역량, 애기 젖병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고분자는? 그렇지. 왜 그렇지? TG가 높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애기가 먹는 우유 젖병 분명히 액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분명히 그 우유를 얼마큼 남았는지 그 계면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명한 재료로 애기 젖병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애기 젖병에서 예를 들어서 투명한 유리로 하게 되면은 세상은 아무도 몰라. 애가 마시고 있는 동안에 유리병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지?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것도 깨지면 파편나면 애기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기 젖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는 거야. 왜? 플라스틱은 파편이 없어. 찢어는 줘도, 그렇지? 근데 플라스틱을 해야 되는데 애기 엄마들 또 자기 근데 한번 플라스틱 젖병도 한 번 쓰고 버리냐? 여러분들도 스타킹 같은 거 한 번 쓰고 버려? 그 돈이 얼마인데? 돈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몇 번 재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달이고. 근데 애기 젖병은 내 새끼 저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펄펄 끓이는 물에 살만 해야 된단 말이야.
애엄마들은 항상 애기 옷은 한 번 뭐 쓰고 이런 것들을 뜨거운 물에 소독한단 말이야. 열소독. 그게 딱 맞는 거 보면 지영양 145도 보고 아까 답한 거지? 그렇게 믿을게.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야, 너 친구들이 있지? 문과 친구들. 결혼을 앞둔 친구들한테 꼭 이거 얘기해줘. TG 145도에 PC 이거 확인하라고. 에이, 모를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나. 이게 달나라. 화성말 쓰나. 이게 달나라 말 쓰나. 재밌지 않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엔지니어들은 가격도 봐야지. 항상 보면 좋은 거 있고 싼 거 있고. 근데 유리알보다는 플라스틱 렌즈알이 더 쌀 거다. 그치? 그러니까 항상 가성비도 봐야지. 어떨 때는 나도 고급 쓰지만 어떨 때는 가성비가 좋은 걸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틀리스. 보통 이제 치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들은 힘 조절이 필요해. 부드러운 것도 어떨 때는 부드러운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좀 딱딱한 게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지역량은 탕수육에서 부드러운 탕수육이 좋아? 단단한 탕수육이 좋아? 그럼 돼지고기 탕수육 먹어야 돼. 소고기 탕수육은 약간 딱딱하잖아. 그치? 스테이크에서는 레어가 좋아? 아니면은 웰던이 좋아? 그렇지. 너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굽는 거 같은 스테이크에서도 보면 조금 딱딱하게, 그러면 안심하고 등심 중에서도 안심 좋아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등심은 약간, 조금 딱딱하지만 씹는 맛으로 먹고, 안심은 약간 부드러운 맛에 먹고. 오징어는 어떤 거 좋아하냐? 왕건 오징어, 방건 오징어. 너 비싼 것만 좋아한다. 그런 거야. 근데 그거 다 조절해야 돼. 계란은 완숙이 좋냐, 반숙이 좋냐? 반숙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재료도 요런 야, 애들이 없으니까 좀 나도 이렇게 농담하면서 한다. 이게 더 좋다. 앞으로 60명 너무 많아. 아유,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애들 딱 5명만 딱 특공대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데. 앞으로 나머지 저 55명은 오지 마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딱 5명만 오프라인으로 딱 강의하니까 나도 강의력이 더 잘 되는 것 같네. 좀 웃으면서도 하고. 애들이 많으니까 원래 여기가 나는 보통 한 40명, 30명, 40명이 딱 좋은데 60명이 막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지금 투명한 부분인데 글래스, PMM이 PC가 있는데 요거 한번 상대 비교한 겁니다. 일단 프리덤 오브 디자인. 뭔가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하기 좋은 거. 글래스는 유리로 된 거 얼마나 디자인하기 나쁘겠어요. 구부리기도 유리 같은 거 구부리기 쉬울 것 같아. 그죠? 디자인 플렉서빌리티는 플라스틱이 최고야. 왔다야. 이건 유리 잘못 디자인했다가 물건 만들다가 잘 깨지잖아. 여러분들 유리 같은 거 유리 세공쟁이들 봤잖아. 뜨거운 물에 왕창 데워갖고 이렇게 불어내고 그러잖아. 그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 플라스틱은 되게 쉽지.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 물건을 만들 때는 정밀도, 딱 치수 안정성 이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PMMA하고 PC, 근데 고분자가 좋은 거가 금형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가공 기술이 더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밀하게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히트 스테빌리티에서는 유리한테 좀 지지. 그건 알아. 유리가 그래. 유리는 보통 한 400도, 500도까지도 견디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리에 보면 230도까지 건드리지만 플라스틱은 조금 내열성은 떨어져. 그럼 어쩔 수 없지. 강도도 플라스틱이 메탈을 이길 수는 없지. 그 쇠가 얼마냐 단단하냐. 쇠로 맞아봐. 죽어. 그냥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의 유용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 보통 유리 제품. 보통 자네도 아마 안경알을 이제 샀을 때는 분명히 안경쟁이들 되게 또 돈 받아 먹어. 안경쟁이들이. 안경집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따 안경알을 고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또 이제 또 부가적으로 요거 저 내스크립성 긁힘 방지 요거 해야 되는데 또 돈 받아 쳐먹고
그 다음에 또 색깔도 넣어드릴까요? 그것도 뭐 색깔 또 안경에다 색깔 넣어 들어가잖아, 그지? 그것도 돈 받아 쳐먹고 그래. 하여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크래치가 안 가는 건, 유리가 스크래치 안 가는 건 인정해. 그 대신에 이제 플라스틱은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좀 간다. 그거는 나도 이제 동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글래스가 좀 친환경적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의 장점은 임팩트 리지스턴스, 내충격성, 내충격성. 유리 뭐 알잖아. 돌멩이 딱 던지면 그냥 유리창 그냥 깨지는 거야. 내충격성에서는 플라스틱을 이길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글래스보다는 PMMA가 요런 거가 훨씬 내충격성이 좋고요. PMMA보다 더 고급형이 바로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내충격성 아주 좋죠. 여러분들 여행 가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여행백 같은 경우가 대부분 PC가 많아요. PC가 폴리카보네이트. 여러분들은 여행백 이렇게 잘 살살살 해갖고 우리가 여행 그 접수 카운터에 올려놓지만, 그게 짐꾼들은 여행백 막 던진다고 막 던져, 그지? 그럴 때 막 그 트렁크가 파손되면 개망신 나가는 거지. 속옷이고 양말이고 다 튀어나오고. 또 걔네들이 일꾼들이 막 던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찢어지지 않고 내충격성이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트렁크를 해야 되는데, PC가 가장 좋지. 내충격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가 뭐가 좋은데 내충격성이 좋아야 딱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새 뭐 자전거건 오토바이건 헬멧 써야 되잖아. 그 재료도 대부분 플라스틱. 물론 쇠로 된 것도 있지만은 플라스틱이 가볍잖아. 자네 요새 군대에서도 그 철물을 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쓰나? 군대 안 갔다 왔냐? 그래? 너 그렇게 아주 어려 보이는데 몇 년 전 일도. 알았어. 다음에 시험 문제 내야지. 지금 군대에서 철물을 쓰고 있느냐? 플라스틱 철물을 쓰느냐? 내가 봐도 그래도 철물을 쓰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도 총알을 막기에는 플라스틱 헬멧이 부족해. 역시 플라스틱 헬멧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머리 정도를 보호하는데 설마 그렇지. 그 총알을 막기에는 부족해. 그건 내가 구라야. 만약 플라스틱이 총알을 막는다 그러면 구라지. 하여튼 anyway, 요거는 한번 보라고. 유리의 내충격성을 한 1이라고 볼 때 PMMA는 2고 폴리카보네이트는 0이야. 엄청나게 내충격성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고분자의 장점? 가볍잖아. 메탈하고 세라믹 좀 무거워. 그래서 플라스틱이 정말 다른 재료에 비해서 탄생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이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을 눌렀던 거는 그거는 가벼운 거야. 여러분들도 물건 같은 거 보면은 이거 포토 부리고 뭐고 가벼운 게 좋지. 무거운 거보다는.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그죠? 오케이.